안녕하십니까, 이기호입니다. 연습은 많이 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자, 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험과 많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 테두리 배경, 이 셀 주변에 예를 들어서 표면 표 테두리를 지나게 한다든지 가운데 두 줄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효과들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표 뒤에 여러가지 색상이나 배경 색상 또는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설정해 주는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시죠. 자, 셀을 나누고 합치고 하는 부분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더욱 쉽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삽입과 삭제, 그래서 셀을 없애고 또는 이렇게 붙여넣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셀을 나누는 것과 셀을 삽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셀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줄과 칸을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평가 문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풀어보신 다음에 오늘 강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구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사용할 예제가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무 예제나 한 가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간략한 예제를 한 가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개체 속성, 단축키 P 메뉴 나와있죠.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나 셀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해 주시면 자,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항상 글자처럼 취급으로 놓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 또 평소에 문서를 이용하실 때도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글자처럼 취급으로 놓고 편집을 하시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과의 배치가 어떤 것인지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어울림의 경우는 자, 이 가운데 있는 나비가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 우측, 그리고 하단, 상단, 사방에 다 글자를 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를 기준으로 위, 아래에만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좌측, 우측은 글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자, 글 뒤로는 말 그대로 그냥 표 위에 글이 그냥 이렇게 덮여서 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 앞으로는 바닥에 어떤 글자가 있던 간에 그냥 무시하고 그 위에 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무슨 차이냐? 자, 이것은 표를 중간에 놓고 표를 피해서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마바사 아 이렇게 순서대로 띄어서 넘어가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가나 다라 마바사 아 자차카타 해서 어떻게 해요? 표 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보이지 않겠죠? 표가 위에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자,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쓸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것들은 쓸 일이 거의 없죠.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과 비슷한 기능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자처럼 취급의 경우엔 글씨를 타이핑하게 되시면 여기 한 줄씩만 삽입이 됩니다. 하지만 어울림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칸만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과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상에서 실제로 쓰일 일이 있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항상 글자처럼 취급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요. 셀 테두리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편집을 많이 하나요? 보통 보면 이 아랫부분에 진하게 선을 그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테두리도 같이 진하게 해주고요. 자, 이런 것들은 평소에 어떻게 작업을 하셨나요? 역시 도구 상자를 이용하셨나요? 자,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볼게요. 자, 셀 테두리의 단축키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블럭을 입힌 다음에 L키, 라인키, LINE에서 L 눌러주시면 어떤가요?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뭐 아랫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반 실선으로 하고 굵게 보이고 싶다. 자, 설정하시면 어떤가요? 진하게 변했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표 테두리를 진하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모양을 눌러주는 게 좋을까요? 바깥쪽 모두가 좋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Alt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 다음에 바로 어떤 건가요? 아, U죠. U를 딱 눌러주시면 알아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lt T 누르고 키보드로 0.4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두 번 하시면 어떤가요? 바로 설정이 완료됐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각선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각선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자, 이 칸에다 대각선을 줘야 돼요. L을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대각선 메뉴가 안 보이죠? 자, 옛날에 한글 2000이나 2004 버전에는 여기에 대각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각선 메뉴를 곧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한글 2005의 경우에는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큰 기능 차이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위쪽에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 대각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대각선 클릭해 주시고요. 굵기나 색 설정해 주시고요. 설정 누르시면 어떤가요? 대각선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셀 테두리 모양이라든지 대각선 모양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밌는 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셀에다가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L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 L키는 선 선택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위쪽을 보시게 되면 배경이라고 있죠? 자, 현재 이 메뉴 생긴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C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떤가요? 위에 테두리 있고 배경 있고 대각선 있죠? 같은 메뉴인데 어떤 것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L을 이용하실 때는 테두리만 이용하시고 C로 배경을 들어오실 때는 C를 이용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마우스를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 맞춰서 들어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색깔을 아무거나 한번 주어보죠. 좀 약간 흐릿한 색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 하면 어떤가요? 색깔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오키 C. 자, 다음에 뭐 필요 없으면 없음. 설정 끝. 간략하죠? 다시 한번요. 단축키 뭐라고요? C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도 Alt키 적용된다. Alt O, Alt C. 그런데 여기에서 마우스가 필요하죠? 왜요? Alt C키를 눌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 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 문자 선택할 때 음영은 어떻게 했나요? 부득이하게 색깔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같습니다. 면색을 설정할 때는 마우스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께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셀 나누기 합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비고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셀을 합쳐 놓죠. 어떻게 하셨나요? 마우스로 끌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선 메뉴가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자, 셀 합치기 하셨나요? 그런데 제 수업에서 항상 체크하셔야 될 부분 있죠? 뭐죠? 자, H 셀 높이를 갖게, 셀 너비를 갖게 W. 저번 시간에 확인하셨죠? 자, 셀 합치기 뭐죠? M, 셀 나누기 S. 자, 확인되셨습니까? 오려두기, 복사하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다 들어있죠? 셀표 속성까지 들어있죠? 셀 테두리와 배경까지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 합치기가 뭐라고 했죠? M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M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M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됐나요? 셀이 바로 합쳐졌죠? 그런데 내가 실수로 셀을 잘못 합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셀을 나눠야 될까요? 아니요. 바로 컨트롤 Z키 눌러주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드렸던 게 하나씩 둘씩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 것들이 암기가 되셔야지 뒤에서 점점 더 속도가 붙어 나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저번 시간에 표 그리는 방법 배우셨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전체 선택하는 거 F5 3번 또는 엔드키, 페이지 다운키, 컨트롤 쉬프트 C. 그리고 자, 표 크기 줄이고 늘리는 거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ESC 키 끝.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비고 이 칸 부분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자, 무슨 키라고요? M 키라고 그랬죠? 자, M 어떤가요? 다시 한번요. 셀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M 키. 자, 간편하죠? 자,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나누어 볼게요. 자, F5.
자, 이제 나누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것을 원상태로 돌려볼게요. F5 선택해 주시고 S 그랬더니 줄과 칸 나누기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현재는 줄로 나눠야 되나요? 칸으로 나눠야 되나요? 줄로 나눠야 되죠. 자, 그럼 줄수 Alt 아래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이 두 칸으로 나눠야 되죠. 나누기 나눠졌죠.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칸으로 나눠 볼게요. 나누기 칸으로 나눠졌죠. 자, 줄칸 나누면 이렇게 되죠. 간단하죠. 자, 합치는 건 뭐라고요? M 나누는 건 S. 자, 그러면 예제를 한 가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주세요. 자, 세 줄에 5칸짜리 표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표 빨리 이동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Al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죠. 모양도 좀 맞추고요. 컨트롤 시프트 C키 컨트롤 키로 이동하고요. 늘려주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왔네요. 자, Alt T M D 또는 어떻게요? 컨트롤 시프트 M.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어색한 게 어디죠 지금? 예, 저 칸이 2개씩 있죠? 자, 이때 합치기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M키였죠? M키. 자, 또 블록지형으로 M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점수가 어떤 점수인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벌써 칸은 이렇게 한 칸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우선 이 칸이 2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칸을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아래쪽 줄로 나눠야겠죠? 자, 줄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칸수를 2개씩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왜 표가 그리기 쉬운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내가 어떻게 표를 그려야 되겠다는 구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표를 다 그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차라리 먼저 표 모양을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2줄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위에만 M 해서 합쳐주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표는 그리기 나름인데 아까는 저희가 이제 이 상태로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래 표 모양이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누는 거 뭐라고 그랬죠? 셀을 나누는 거 S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나눠야 될 필요가 있죠? 2줄로 나눈 다음에 S 칸 2칸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국어, 수학, 자,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C키. 자,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됐죠? 자, 만약에 글자가 없어진다든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M으로 기본 자리로 잡아준 다음에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줄칸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이 한 명 더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F5키 누르시고 인서트 키 하시면 왼쪽에 칸 추가, 오른쪽에 칸 추가, 위,
아래 줄 추가해서 있죠. 자, 아래쪽에 줄을 추가하기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F5 다시 볼게요. 인서트 Alt RL 그리고 또 T B 아래쪽에 줄 추가하기 줄 칸수 나와있죠. 엔터하면 추가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 하시면 어떤가요? 칸이 두 칸으로 나눈지 아래쪽으로 나눠지죠. 자, 줄을 나눴을 때 아래로 나눠진다는 규칙만 알고 계시면 어떤가요? 굳이 합치기를 따로 모르셔도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건 방향이 나오니까 더 편하지 않나요? 더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는 걸로 표를 삽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한글 그 시험을 볼 때 거기에서 지정해준 표 크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표 크기를, 그게 가로 길이거든요. 그 가로 길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세로가 확장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인서트 왼쪽에 칸 추가하기 했을 때 어때요? 표 전체 크기가 늘어나 버렸죠. 이러면 어떤가요? 저희가 처음에 입력했던 칸대로 들어갈까요? 그 크기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삽입하는 방법보다 나누기 하는 방법을 권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지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컨트롤 F5 눌러서 우선 그 범위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향키로 블럭 씌워 주시고 컨트롤 E키 눌러주시면 어떤가요? 선택된 셀들을 지웁니다. 내용만 지우고 셀 모양은 남겨둘까요? 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내용들이 차 있을 때 역시 컨트롤 E키를 입력하면 내용만 지워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셀은 필요한 셀인데 내용을 지우자고 셀까지 다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김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내용만 지우고 셀 내용은 남겨둘까요? 여기서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셀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컨트롤 E키 어디서도 썼었죠? 블럭 입혀서 글자 지울 때도 글자 지울 때도 사용했었죠. 여기에서 셀 지울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컨트롤 F5에서 여기에도 지워줘 볼게요. 지우기 간단하죠? 선생님, 그러면 나누기로 하면 셀 크기가 늘어나지 않나요? 자, 직접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칸수 2칸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표의 가로 길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내부에서 해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로 나눴어요. 그러면 크기가 망가졌죠. 그쵸?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H랑 W요. W는 지금 딱 맞으니까 안 바뀌죠. H 다시요. 셀 높이를 균일하게 이걸로 딱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효은이라는 학생의 이 데이터를 이 맨 밑에 만든 셀에다가 한번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여기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셀 붙이기 메뉴 나오죠? 저번 시간에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덮어쓰기 이렇게 하면 내용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끼워 넣기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방법들이 막 머릿속에서 엉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수 나눠주고 H로 맞춰주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복사해서 있는 셀에 그냥 무조건 덮어쓰기를 한다.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들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까지 이제 내가 이제 나도 충분히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때 이것까지 사용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셀을 삭제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칸을 삭제하고 줄을 삭제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칸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2키 눌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용만 싹 지워졌죠? 아까는 분명히 물어봤는데요. 그쵸?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프라인상에서 강의할 때도 굉장히 이거 왜 안 지워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칸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표가 나올까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두 칸으로 묶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이 칸만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눴죠? 이제 물어보죠? 지우기. 아시겠습니까? 여기 줄 삭제 해볼까요? 컨트롤 2.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셀 지우기 컨트롤 2. 안되죠? 왜? 이름이 묶고 있어요. 얘네들을 묶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눠야 되면 규칙적으로 모든 칸수를 딱 맞춰 준 다음에 위에를 지워야 되면 위에를 2개 또는 3개로 그 현재 위치에 맞는 그 방법대로 위치에 맞는 개수대로 지금은 2칸이니까 두 줄이죠. 2줄이니까 2줄로 나누기 한 다음에 컨트롤 2 해야지만 지울 수가 있다. 칸수는 항상 맞춰주고 지우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샘플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칸 지우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2 지우기 하시면 되죠. 가로는요 컨트롤 2 지우기 간편하죠. 자, 굳이 F5키를 한번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줄칸 지우기 메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뭘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줄 지우기인가? 칸 지우기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똑같이 딜리트 키 누르고 줄 지우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나는 여기만 지워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안 지워지죠? 지워지질 않죠? 여기에서 지우면 나는 1, 2학기만 지우고 싶었는데 다 지워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다른 기능들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욱더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표 전체를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편집 중에 Shift ESC에서 맨 처음으로 가서 딜리트 키 글자 지우듯이요. 이 글자 지울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백스페이스로 지우든지 아니면 맨 앞에서 딜리트로 지우죠?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자처럼 취급됐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백스페이스로 지워도 지울 거냐고 물어보고 Shift ESC 가서 맨 처음에서 딜리트를 해도 지우겠냐고 물어보죠? 아시겠습니까? 얘도 하나의 글자일 뿐이에요. 똑같이 생각하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교환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여기 평가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연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S 눌러서 나누기 해서 칸으로 2칸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가볼게요. 여기 이런 줄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L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 추가를 하래요. 예, 추가하는 것도 역시 똑같죠? 자, 여기 추가가 예를 들어서 표 삽입이
나는 많이 해봐서 괜찮다. 굳이 뭐 이렇게 나누기로 할 필요 있나? 나는 삽입이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삽입을 쓰시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마우스만 쓰지 않으신다면 내가 가장 빠르고 내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이쪽 아래는 이제 셀 색깔도 넣게 되어 있네요. 주변에 테두리도 되어 있고 해서 반드시 단축키 이용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표가 모질하신다면 다른 여러가지 뭐 문서에 있는 표라든지 뭐 내가 숙제나 레포트를 해야 될 표가 있다면 그런 표들로 연습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 부분에서 작성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문서 작성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